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 중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연락에 기쁘게 화답했는데 친구의 용건은 좀 황당했습니다. 친구는 비혼을 선택했다며 곧 비혼식을 할 예정이니 결혼 때 축의금을 낸 것은 물론 아이들 돌잔치 때 냈던 축하금도 모두 돌려달라는 겁니다. 친구에게서 이런 전화가 왔다면 여러분은 받았던 축의금을 돌려주실 건가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비혼식을 할 테니까 내가 낸 축의금, 축하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정말 친구가 이렇게 해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축하한다는 의미로 건네는 축의금, 화환, 마찬가지로 또 자녀의 돌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내는 돌잔치 때 주는 각종 선물들,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증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결혼식의 예물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증여는 이제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주는 것으로 계약은 끝납니다. 증여는 이제 끝나고 사실은 이제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주면서 이제 묵시적으로 나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면 이제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그것을 줄 때, 내가 줄 테니 너도 줘라고 명시적인 조건으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친구의 마음은 인정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명시적인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의 이야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혼식에 비혼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거기에 이제 축하금을 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친구의 이야기처럼 그러니 그걸 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최근에 불효자법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효자 환수법을 만들자 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효도를 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법을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일단 준 이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돌려주는 거, 이것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자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은 특히 진짜 이름대로 되게 자상하시고 얘기도 되게 잘 들어주시는 걸로 의뢰인분들에게 굉장히 평이 자자하세요, 정말.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 오프닝 얘기 들으셨죠? 네. 변호사님 이렇게 친구가 전화하면 돌려주실 겁니까? 지금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돌려줄 것 같습니다. 그거 봐요. 네. 이름처럼 이렇게 자상하시고 네. 그냥 요즘 비혼인 친구들도 워낙 많고 네. 또 저도 그래서 이런 비혼인 지인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평소에 갚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얘기할 정도라면 돌려주고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돌에 받은 것도 돌려드리고. 네. 네네. 네. 그래요.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또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오래전 해외로 이민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 3년 전부터 동생을 대신해 어린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출산을 하자마자 이혼을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방암 판정을 받아서 육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친정 아버지께서 동생을 도와 아이를 키우셨는데요. 고령인 아버지와 아픈 동생이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해외에 거주하던 제가 한국에 들어가 여동생과 조카를 보살피게 되었고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다시 나와 남편과 함께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카는 말을 배우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을 엄마 아빠로 받아들였죠. 저희 아이들도 조카를 동생으로 받아들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카가 이제 5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지금 신분 상태로는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비자 문제로 수시로 한국에 들어가야 하고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조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입양에 찬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닿질 않는 겁니다. 아이 친부의 동의도 없이 저와 남편이 조카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래전 국적을 상실해서 외국인 신분인데 이 때문에 입양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조카를 엄마처럼 키우고 계시는 사례자 마음이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아유,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서로 안 키우겠다고 네, 하는 경우가 맞아요.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사안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동생분의 상황은 사실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도 이 사연은 다행히 언니가 키워주겠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네. 형제들로 네. 동생으로 받아들여서 한 가족이 되셨다고 맞습니다. 하니까요. 가족들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언니가 조카를 입양하는 게 이제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 아빠와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입양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입양을 할 때 친부모의 동의를 요건인 건 맞는데 친부모가 소재를 알 수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친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해서 전혀 부양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유기 학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허가를 얻어서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 그런 부분을 조금 입증하면은 가능하겠군요. 지금 친모는 입양에 동의하고 있고 네. 친부의 경우는 연락이 아예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동의 없이 입양 신청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입양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죠.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둘 간의 차이를 설명하면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가족관계도 유지하면서 양부모의 자녀로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가족관계는 종료가 되고 완전히 양부모의 자녀로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의 성을 유지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하시게 됩니다. 예,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상속관계가 전부 종료가 되는 것이 친양자 입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그 허가도 무척 까다롭습니다. 네. 자녀도 미성년자여야만 가능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은 3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부부여야 하고 사실혼이나 미혼인 사람은 친양자 입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친부모의 동의도 필수로 요구가 되는데 다만 이때에도 아까처럼 친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장기간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재혼하신 분들이 친양자 입양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이걸 많이 고려하시는데 이제 그만큼 전에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기 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허가가 까다롭다는 거 네, 이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입양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그리고 처리 과정까지 네. 시간 정도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험상 보통 신청 후에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사이에 법원에서는 이제 양부모가 될 분들을 불러서 의무적으로 입양 교육을 받게 하고 사연의 경우처럼 아이가 어려서 아이의 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통해서 양육 환경을 체크하기도 하고 조사관이 아이가 얼마나 이 양부모가 될 자들이랑 친밀한지 직접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법원에 가면은 막 이렇게 예. 조사받으려고 네네. 서 있으시기도 하고 그런 네. 거 볼 수가 놀이방 있는데요. 같은 것도 있고 거기서 맞아요. 많이 네. 합니다. 예. 그 사례자는 이제 국적을 상실해서 외국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진짜 외국인은 아니시지만요. 네. 자, 외국인의 입양 절차는 뭐 한국인의 경우랑 좀 국내의 경우랑 좀 다를까요?
네, 이 사연은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이모, 이모부로 되게 가까운 친족인데 외국인 신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국제 입양으로 분류가 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법에 따르게 되는데 국제사법에 따르면 입양의 준거법은 양친의 봉급법으로 되어 있고 양자의 보호를 위해서 양자가 될 자의 봉급법상 요건도 함께 충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본국의 입양법상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 뭐 예를 들어서 몇 그러니까 년 미국 법상 네, 조건도 갖춰야 된다는 네, 거네요. 뭐 몇 년 이상의 혼인 기간, 뭐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되고 범죄 경력도 없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다 충족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한국 민법상 입양 요건까지 다 갖추어서 이러한 내용을 소명을 해서 한국 법원에 입양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허가를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입양 판결을 갖고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나머지 입양 절차를 마무리를 하셔야 되십니다. 네, 이 사연의 경우에는 이제 네.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군요. 네네. 예, 그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보면요, 네. 골수 이식을 위해서 아이를 입양했다가 네. 파양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재혼 가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양자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스토리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입양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뜻대로 되면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지 않을까요? 네. 그게 합니까? 네, 부모 맘대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협의로 파양은 가능하다고 되어는 있는데 양자가 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협의 파양을 못하게 되어 있고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야 파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이 보호를 위해서 이건 정말 엄격히 네, 인정해야 맞습니다.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입장에 보면 그 파양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굳이 아이를 그러니까 남겨놓는 것이 네. 또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요즘 네. 많이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파양까지 생각을 해서 네. 한다고 저도 그래서 이제 친양자 입양하시는 분들에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걸 권유해 드리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재혼 가정에서 이제 재혼 배우자의 친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그냥 단순히 내 성을 따르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그럴 때는 친양자 입양을 하실 것이 아니라 성분 변경 신청만으로도 그러한 목적은 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외관적으로는 내 성을 따르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입양에 대해서 김자연 네.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김진호의 가족사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